상상가설 추리. 금성 이상에 대한 이야기. 자, 눈알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이 눈알, 이론론, 전시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프리비던스의 눈, 또는 예술을 상징, 또는 신을 상징, 가설 상징. 이게 이제 봉건제에서 실존했던 혈통과의 가문을 상징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거의 봉건제적 시스템의 허물이 종교적 형태로, 즉 뭐 신라가 사라지고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사라지면 각각의 허물들이 종교적인 형태로 대중들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거고, 중심부의 정권이 변해지는 거다. 중심부의 칼라가 변해진 거다. 본질적으로 특정 인간의 무리들이 대중들을 지배하는 현상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는 거다. 자, 프리메이슨은 자, 살인파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메이슨 자체가 꼭 살인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프리메이슨의 역사 3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살인파의 후예들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프리메이슨들이 상징으로 여러 가지 심볼리즘 중에 컴퍼스와 직각자, 그리고 이 바로 전시안, 눈알이 있습니다. 눈알. 이 눈알을,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 눈알에 대한 의미가 철학적, 과학적, 종교적, 또는 그 밀교적, 또는 지식적, 지혜적 절대점이 되는 거고, 실제 봉건제에서는 그 명나라, 청나라 뭐 황제가 될 거고, 조선사에서는 왕이 될 거고, 그렇게 보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알이나 쥐나 같은 의미다. 물론 근데 이 쥐가 여러 가지 상징성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월 성신 이스라엘 할 때 우리가 태양신, 달신 되는 거고, 여기에 성신, 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컴퍼스와 직각작은 건축 또는 그 별을 측량하는, 땅을 측량하는. 자, 그래서 살인파를 자, 천주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천주교적 톤으로 보시면 된다. 이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다. 이 대립이 붕당이다. S. 이 대립적 관계가 우리 이제 노론, 이제 그 임진왜란 분기점을 끊어서 뭐 노론, 소론, 그 후로 이제 벽파, 시파 갈라지는 거죠. 이런 대립들이 붕당이고, 이런 천주교 개신교적 대립이 또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이고, 또 연간내 사건이 병자호란이다. 뭐 이거 이야기했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이후에 건축 형태들이 이 천주교스러운 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기준점이 마테오 리치 2가 되는 거고, 이후에 청나라가 등장하는 거다. 뭐 청 다음에 영국이 되는 거고, 브리튼,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청교도다. 그리고 이 영국, 미국 이걸 거치면서 의회제가 그리고 왕권이 상징적으로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된다. 일단 청교도. 그래서 중요한 연대표가 1776이다. 자, 이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 경계선에 있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500년대죠. 여기 이제 그 앞에 이제 사림의 등장, 조광조가 등장하고 김효사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전이 훈구파가 되는 거고, 자, 훈구파는 파랑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훈구파가 되는 거고, 이 앞쪽이 이제 훈구 세력이 되겠죠. 훈구파는 이제 이성계하고 조선을 전기 파워 해서 이제 김효사와 조광조, 사림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후군구적 칼라를 이슬람적 칼라다. 칼라톤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는 이슬람적인 게 강하고 조선 후기는 천주교적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파지만 물론 제가 좀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 경계선이 중요하다. 물론 믹스 현상도 있겠지만 이 가설의 큰 핵심적 라인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전기에는 교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겠고 이렇게 선을 그어야지 여러분들이 가설이 소화되기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성당의 올드한 모습들을 보면 물론 사파지만 이슬람적인 형태의 형식이 약간 사파에서 보입니다.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이 기와 같은 느낌도 보이지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가설의 이제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제 실제 이제 조선 전기로 우리는 이제 대부분들이 아시아에 있는 목조 형태의 한옥 구조의 궁궐 형태를 보겠는데 이제 그거는 더 불교적이다, 더 통일 신라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신라를 로마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조선 고려까지만 이해해도 그 이후로 가는 거는 뭐 대충 그것도 더 나중에 조선 즉 이 영역 누누이 이야기하는 이 범주가 이해가 돼야 돼요. 조선 후기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어야지 조선 전기에 대한 가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자꾸 이 세트에 정의되어진 형태의 건축, 이미지 그런 거에 너무 깊게 그게 100%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전기도 또는 통일신라도 더 멀리 가는 그 단군에 대한 것도 그냥 세트화된 이미지에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로컬리즘의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중심이 돼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즉 금성이 살린 이야기도 소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셔서 귀가 조금이라도 열려서 듣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박수를 쳐드리는 거죠. 자, 이제 이 맥락들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는 깨우친 자만이, 이 머리가 열린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온갖 이 로컬리즘에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산 100년도 안 된 시대의 드라마 영화에서 생성되어진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실체에 대해서 접근하려게 되면 그 허물들, 왜곡되어진 형태의 집단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자, 날일자. 자, 이거 동그라미 점은 피타고라스 학파와 후기 그리스인들에 의해 최초의 형이사학적 존재인 모나드, 즉 절대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날일자, 태양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거고, 이게 자, 강희제, 빛날희, 이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빛날희. 그리고 루이 14세, 태양왕, 태양의 상징 아폴로, 또 아폴로나 알라나, 태양신 라나, 다 같은 소리다. 자, 그래서 이 강희제, 루이 14세, 빛날희, 그리고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청나라의 뭐 강희제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굉장히 권력의 피라미드의 상부에서 강한 권력을 행사한 강희제, 루이 24세, 한반도 조선사에서는 숙종, 동일 인물이다. 자,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 역사로 말하면 에도막부가 시작되는. 자, 일본 것까지는, 또 일본 이슬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각면을, 그냥 단순한 면, 중국, 조선, 한반도, 이 미칭을 잘 시킵니다. 근데 이거를 이 큐브로네 각에서 영국사, 프랑스사, 또 일본사, 또 이슬람사, 이게 다 동일 인물이 쪼개진 이야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종 때 경국대전, 그리고 창경궁이 등장합니다. 창경궁은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황가의 박물관, 창경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텔링, 즉 궁이 박물관이 된, 궁이 학교가 된. 그래서 이제 뉴욕, 예전에 아주 예전 X 시리즈에서 이제 뉴욕 이야기하면서 뭐 콜롬비아 대학교 또는 이런 것들은 그 이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궁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아무튼 그 이야기 했으니까 패스. 또 제가 이제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다가 이제 제 기준에서는 쉽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귀에서, 마음에서, 머리에서는 이게 그 너무 그 어려운 이야기가 돼버린 현상을 앞으로는 줄이겠습니다. 자, 이게 그 창경궁이죠. 일제시대 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그리고 이 창경원 안에 또 대원실이 있습니다. 이 대원실에는 1800년대
영국의 수정궁. 그러면 이 수정궁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낙선제다. 그리고 낙선제에 잡상과 단청이 필요 없던 이유는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만들어진 수정궁이 유리로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거다. 기존의 석조 형태의 돔 형태, 석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경궁, 창경원이었고, 자 이거는 알악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황금 돔의 오래된 버전의 사진이죠. 알악사 모스크. 지금은 이런 형태고. 과거 사진도 한 번씩 또 보고. 그렇게 1800년대, 1900년도에 사진들, 이슬람 쪽, 팔레스타인 쪽이나 또 한반도 쪽들 보면 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진. 하지만 이제 이 양식은 급작스럽게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 아니 이제 1900년대 초, 1800년대에 만들어졌을 수도 1700년대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쪽이나 한반도 쪽. 사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경복궁, 자 한반도에서 이제 창경궁, 창덕궁, 경복궁이 임진왜란 이전에 만들어졌다.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렸고 그 후에 다시 뭐 재건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 경덕궁, 경운궁이 세워져서 조선 한양에는 5개의 궁이 있다라고 이제 한반도 쪽에는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위치도 굉장히 조잡합니다. 동서남북의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1900년대 또는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사진들. 조선 총독부 들어오면서 돔 형태의 건축이 생겨지는 거죠. 이것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인데 한반도는 약간 이게 이 세트 안에서 충성해야 될 글로벌 형님들에게 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간과 공간을 길게 늘려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지성 집단이 강한 곳이다. 그것도 6.25 남북 전쟁 사상적 대립 또는 제국에서 공화국으로 변하는 과정, 이게 휘둘린 역사가 너무 세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있는 거는 또 맞는 거죠.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데, 이것도 외부에서 만들어졌고, 자, 그러면 이 형태는 이제 1800년대쯤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1700년대. 뭐 오래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역사의 기록의 무대의 조선은 아니다. 그러면 이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이것도 어느 기점에서 기획되어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터죠. 요 정도. 자, 그러면 창경궁.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를 살짝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다. 그 록셀리나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창경궁. 창성할 창,
경사경, 직궁을 씁니다. 근데 이 창경궁을 여러분들이 자,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면 조선 전기 1400년대, 1500년대 성종 때니까 중간쯤에 걸치죠. 그랬을 때 이 창경궁은 성종 때 만들어지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기와 형태였겠는가? 자꾸 이 세트적 형태를 실체로 찾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눈앞에 있어도 답을 못 찾는 겁니다. 물론 이게 창경궁이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겠죠. 창경궁 뭐 잠깐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창경궁 한반도 거야. 다 비슷비슷하니까. 창경궁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창경궁 실체가 이 스타일이었겠는가? 건축 양식이. 자, 근데 이 창경궁을 한자를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창성할차, 경사경, 직궁, 궁자는 빼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창경,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이 단어. 창성할 창부터 보겠습니다. 창성할 창. 날이라고 가로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번성하다, 아름답다. 해일자와 말씀 왈자 결합한 모습이다.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농업을 중시했던 고대 중국에서 태양은 풍성함과 가득함을 상징한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던 글이 바로 창성할 창이다. 태양의 창성장에 빗대어 창성하다, 번성하다, 이 구자를 더한 노래할 창. 이제 뭐 태양을 노래한다. 이 소리겠죠. 근데 이거를 자, 날일자하고 페이지를 다시 해야겠다. 자, 날일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눈알 시리즈니까 당연히 날일자 지가 되고 흐가 되겠죠. 눈알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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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왈자는 이게 짝대기가 실제 약간 이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이렇게 이걸 갖다가 했구나. 맞죠?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가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녹비왈자. 녹비왈자가 사슴가죽, 사슴가죽이 녹비죠. 오늘 중요합니다. 사슴가죽. 사슴가죽이 녹비고, 사슴가죽. 사슴가죽의 왈자를 당기는 방향에 따라 날일자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주권 없는 남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이 왈자를 위아래로 쭉 당기면 이게 붙어버리니까 날일자가 된다. 그래서 사슴가죽 녹비왈자. 근데 사슴가죽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슴가죽. 칼날 바꿔놔야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이 왈자의 뜻. 자, 왈자의 뜻은 가로왈 한자이다. 말씀하다. 극존칭이나 다름없다. 개혁성경의 예수가 대답하여 가로되. 유교나 경전의 공자님 가라사대. 쉽게 말하면 가라사대죠. 말씀하다. 그러면 이거 왈은 가라사대가 되는 겁니다. 즉 태양신이 가라사대. 자, 태양신. 태양신. G.O.D. 뭐 금성상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 여러분 가라사대. 이건 뜻은 알겠죠? 자, 그래서 창자는 뜻은 이 금성이, 물론 이 해석은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금성산만의 해석입니다. 자, 가라사대. 그래서 신이 가라사대, 또 제왕이 가라사대, 뭐 세종대왕이 가라사대, 왕건이 가라사대, 부처가 가라사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자는 창성할, 창을 뜻을 펼치면 그런 거고, 경사경. 자, 경사경은 뜻이 경사스럽다 뜻을 가진 한자, 사슴녹자, 마음심자가 결합되었다. 각골문은 보면 사슴을 뜻하는, 이것은 경사가 있는 곳에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가져간다는 뜻이다. 경사가 있는 곳에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가져간다는 뜻이다. 아름다운 얼룩무늬가 있는 사슴가죽은 다른 어떤 동물의 가죽보다 귀하게 여겨졌다. 비싸고 귀한 사슴가죽 선물로 가져갈 정도니 분명히 큰 잔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슴가죽과 마음을 뜻하는 것을 더해 경사롭다. 근문에서는 사슴의 가죽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경사경, 비로사강. 중요한 것은 사슴가죽이다. 사슴가죽에 마음심이 있다. 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자, 중요한 거는 사슴가죽을 녹비라고 하죠. 녹비. 그러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녹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녹비 처변. 뭐 한자 잘 하시는 분이나 시간 많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십시오. 녹비 2장.
녹비 동맥 가천 모가가 사람을 보내어 옹피와 녹피 한 장씩 바쳤다. 녹피 10장. 호피, 표피, 녹피 제초가여 바치게 하고 녹비 육조판서 녹비화 녹비 몇 개 나옵니까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녹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승정원 일기 기타 등등 명실록 청실록. 아무튼 녹비 중요하다. 녹비가 무엇이냐? 자, 홀리 코란 무수하프 버전 오토만. 이게 뭐냐면 자, 이겁니다. 사마르칸트 쿠란 사마르칸트 쿠란이 뭔지 아시죠? 쿠란 무슬림 전통의 쿠란은 신으로부터 마지막 계시. 우리 성경책하고 비슷한 거죠. 무샤브 사본이며 우스만 이븐 아판. 이거 이제 읽으면 여러분 귀에 안 박히니까. 자, 아무튼 이 쿠란 성경, 이슬람 성경에 꽤 오래된. 자, 이 원본은 15세기 초 다마스쿠스 포위전에 타메틀란, 즉 티무르가 도시를 약탈한 후 전리품으로 사마르칸트로 가져갔습니다. 1868년 사마르칸트 포위전에서 사마르칸트를 정복하고 그 결과 러시아 장군 아브라모브 모스코가 이방으로부터 그것을 사들여 상트페테부르크 제국도서관에 보냈다. 그것은 동양학자의 주목을 끌었고 결국 출판했다. 그러니까 쿠란인데 다른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본은 터키의 토프카 궁전. 자, 토프카 궁전은 그 하렘하고 관련이 있는 궁전이죠. 보관되어 있는 걸로 생각되었지만 연구에 따르면 토프카피 사본도 7세기 것이 아니라는 훨씬 후에다. 쿠란도 다 굉장히 말하면 다 이게 이 실체 보는 없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선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 그런 이야기도 똑같은 겁니다. 자, 쿠란 사본, 3대 칼리프, 우스만. 자, 아무튼 쿠란이다. 이 쿠란, 꽤 유명한 쿠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 정본이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바로 누르스르만 사슴가족. 쿠란이 이제 성경은 양피지라고 하고 쿠란 중에 정말 유명한 사본이 누르스르만 얇은 사슴가죽의 나무편으로 나무액을 사용해 글씨를 썼다고 한다. 즉 사슴 가죽의 이 쿠란을 홀리 쿠란, 이제 이슬람의 성경이겠죠. 사슴 가죽에 썼다. 그래서 이렇게 사슴 가죽 원본이다. 녹피다라는 겁니다. 녹피로 만들어진 쿠란. 녹피. 즉 사슴 가죽. 그게 이 쿠란으로. 자, 요겁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거 링크 해놨나 그 앞에. 사마르카트 쿠피쿨라. 티무르가 다마스쿠스 포위전에서 약탈한 후 전리품으로 사마르칸트에 가져갔다라는 이겁니다.
물론 이게 진본이냐 이런 거 보면 딱 가짜 티가 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왕조실록도 또는 이런 쿠란도 성경도 사실 오리지널 시체의 기록적인 거하고는 좀 왜곡되지. 이제 성경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시니까. 아무튼 쿠란을 사슴가죽으로 티무르가 뺏었다는 그 쿠란이 바로 사슴가죽으로 만든 거다. 사슴가죽. 자,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창경궁. 창경궁에는 태양신이 가라사대한 말씀한 사슴가죽으로 만든 쿠란이 있는 궁이다. 그래서 창성하고 경사스러운 궁이다. 창경궁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진다. 어거지로 맞춘 게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창경궁은 이슬람의 건축 양식의 궁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와집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창경궁의 뜻을 또 이렇게 풀어가 보면 태양신, 가라사대, 사슴가죽으로 만든 쿠란이 있는 집이 된다. 그리고 녹비라는 뜻, 사슴가죽은 조선 전기에 고려나 조선에 이 귀중한 것을 쓸 수 있는 가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창경궁에서 뒤주에 장원세자가 사도세자가 죽는 거죠. 하늘에 받쳐진 장자. 그리고 또 큐브론 연결되어지는 거고, 이거 큐브론 또 이 주자 이것도 또 한 번 또 걸어놓고 가야죠. 이거 다 그냥 다 DB는 충분히 해놨습니다. 자, 소화 되실 분은 소화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주자, 큐브론 십자가, 자, 이거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뒤주 큐브면서 펼치면 십자가가 되죠. 큐브론, 이슬람 성지의 큐브. 그리고 창경원에서 죽습니다. 사도세자가. 창경원. 그리고 이제 이게 알-악사 모스크입니다. 성전산에 있는. 이제 이게 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곳이니까 승천을 모하메드가 승천을 했다. 기타 등등. 자, 모스크를 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소리죠. 모스크, 궁이 되겠죠. 알-악사. 물론 이 발음이 말씀 말자는 아닌데 알-악사. 창자를 끊어서 읽으면 태양 날 일이 되는 거고 1월. 자, 이건 알은 알라가 됐건 태양이 됐건 태양신이 됐건 흐가 됐건 지가 됐건 똑같은 소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뉘앙스가 알락사 모스크가 먼궁, 창덕궁, 경복궁 그런, 물론 이거는 이제 언어적으로 맞지는 않고 리듬적으로 맞지만 앞 대가리는 맞겠죠. 당연히 알이나 나릴이나. 모스크는 궁이고 가운데 자는
물론 이거 지금 성전산에 있는 게 경복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것과 관련된 이곳에 무덤이 있던 바위가 있던 후란이 있던 성경이 있던 또는 조선 왕조실록이 있던 고려 왕조실록이 있다. 자, 그래서 창경궁 성종대왕 때 만들어진 창경궁 뜻은 창경국 창덕궁의 창자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이 있다. 태양신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숙종, 강희제, 루이 14세. 이제 루이 14세는 약간 이제 천주교적, 청나라적. 그러면 그 이전의 명나라적 태양신은 어떤 형태였을까? 그리고 이제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슬람이 됐건 천주교가 됐건 똑같은 소리고 결국은 절대가문, 혈통가문, 조선왕조실록, 고려왕조실록처럼 가문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그 가문사가 뜯어보면 그냥 인간들 살아가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자꾸 그거를 포장해서 비유화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사이비 종교들 봉건제적 시스템의 중심부에는 이상적, 철학적, 종교적 순수성만 강조하지 실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씹하고 똥 싸고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냥 인간사하고 별 다를 바 없다. 여러분 가정하고도 별 다른 바 없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너무 신격화시키면 안 된다. 소화되실 분은 소화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